이제서야 겨우 서로를 찾게 됐구나. 그리 돌고 돌아 헤매다니던 Hello everyone, my name is Jay Park and welcome to my English class. Today I'm going to talk to you about how to study English more effectively and efficiently at the same time. 네, 예비 고2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이 박쌤입니다. 여러분 1학년 보내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학교 생활 적응하느라 또 열심히 공부하느라 또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 지내느라 너무나 고생하셨습니다. 자, 이제 겨울방학을 또 알차게 보내야 여러분이 더욱더 빛나는 내년 2학년을 맞이할 수 있겠죠. 그 중에서도 영어 때문에 고민 많은 친구가 있을 텐데 선생님이 오늘 통쾌하게 여러분 답답한 부분에 대해서 답을 드릴 테니까요. 선생님과 함께 집중해서 오늘 많은 것을 얻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Okay, before we get started, let me ask you one question. Can you recognize this person? Can you tell us who this person is? Anybody? Yes. 맞습니다. 여러분,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입니다. 그의 슬로건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했던 것이 Yes, we can 이라는 것이었습니다. Can we change the world?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까? Yes, we can. 아주 자신 있게 외쳤죠. 그리고 여러분이 알다시피 대통령으로서 당선이 되었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Can you improve your English? Yes, we can. 한번 외쳐보세요. Yes, we can. 네, 이런 자신감으로 우리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3C 공부법이라는 것을 소개하겠는데요. 조금 어려운 동사들이 있는데 confront. 네, confront 하면 여러분의 약점을 직면하다라는 뜻입니다. 약점을 먼저 직면하시고요. 직면한다는 얘기는 confront는 이렇게 딱 피하고 회피하지 않고 딱 정면으로 마주 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약한 어법, 어휘, 독해 그 어느 부분이든지 간에 마주하고 시작하시면 발전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어려운 동사가 있는데 customize 한번 해보세요. customize 그것은 맞춤화 시키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게 맞춤화 된 공부를 해야 됩니다. 나한테 약한 부분은 논리적 구조 파악인데 단어만 계속 외우거나 문법 문제만 풀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나한테 맞는 맞춤형 공부를 하셔야 되고 셋째로 consistently 이건 많이 보신 부사겠죠. 그래서 이것은 지속적으로 멈추지 말고 하라. 이 세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약점을 직면하고 내게 맞는 것을 계속하시면 제대로 된 방법으로 계속하시면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영어가 굉장히 복잡할 것 같지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는 크게 표현하는 것과 구조화하는 능력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표현이란 당연히 단어를 많이 알아야겠죠. 그래서 어휘, 많은 어휘를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고 이해하되 정확하게 하는 것이 어법이겠죠. 그래서 어휘 어법으로 기초를 잘 다지셔서 표현 능력을 갖추셔야 되고 또한 동시에 선생님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구조 능력인데요. 네,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먼저 구문은 문장의 구조죠, 여러분. 문장의 구조가 구문이고요. 문장의 구성 방식. 그리고 독해는 글의 구성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선생님, 저는 해석은 다 잘 되고 이해는 되는데 진짜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고 문제를 풀면은 조금씩 틀려요. 그런 친구들은 문장만 계속 공부했기 때문이죠. 글의 구조를 바라보는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글의 구조란 처음에 주제문을 제시한 다음에 그에 맞는 supporting sentences, example로 예를 쭉 들어주고 끝나는 부분에서 한번 요약하면서 글을 마무리하는 이런 구조를 여러분이 딱 꿰차고 있어야 논리적인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수가 계속 머물러 있고 정체감이 느껴지는 친구들은 이 구조 능력, 문장의 구조와 글의 구조를 파악하는데 조금 더 여러분이 방점을 두시면 확실히 좋아지실 겁니다. 오늘 선생님의 강의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 파트 1에서는 어휘의 어법에 대한 솔루션을 드리고 2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구조, 구문과 독해 솔루션 그리고 파트 3 마지막에는 내신 대비. 여러분 우리 입시 제도 자체가 학교 성적, 내신 성적을 잘 받지 않고는 옵션이 굉장히 줄어드는 추세죠. 그래서 내신 대비 솔루션도 선생님이 드릴 테니까 여러분 집중해서 잘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먼저 파트 1 어휘부터 가겠습니다. 어휘집 굉장히 여러분 많이 가지고 공부해 보셨을 텐데
단어를 외우는 순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뭐부터 외워야 될까요? 힌트는 여기 있죠. 형용사, 명사와 비슷한 품사니까 가장 선생님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동사입니다. 동사. 영어는 결국 동사 싸움이에요. 동사 싸움이라는 얘기는 결국 동작이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옷을 입고 밥을 먹고 학교에 간다. 누가 일어나서 무엇을 한다라는 것이 언어의 중심이기 때문에 여러분 동사를 많이 알아야 글을 읽을 때도 자신 있게 읽을 수 있고 글의 구조, 문장의 구조 안에서도 동사가 중심을 잡아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어장은 선생님 어떤 걸로 해야 되나요? 어떤 것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갖고 있는 것으로 또 사지 말고 지속해서 하시되 이런 식으로 해보세요. 형광펜을 가지고 동사에만 V를 쭉쭉쭉쭉 V 표시해서 끝까지 가면 분량이 그리 많지 않거든요. 그러면 한 2, 3일이면 방학 때 2, 3일 정도면 동사를 한번 쭉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한 번 더 보세요. 그러면 중심이 잡히고 그 다음에는 의미를 다양하게 해주는 형용사를 쫙 형용사만 골라서 또 공부를 해보시고 그리고 명사 그리고 나선 단어장 전체를 보면은 뭔가 질서가 딱 잡히면서 여러분이 힘을 얻게 됩니다. 어휘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꼭 해보시고요. 이것은 선생님이 공통으로 드리는 말씀이었고 중하위권을 위한 맞춤형 방법을 제시하겠습니다. 여러분 중하위권 친구들은요 먼저 몸집을 불려라 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얘기냐면 단어는 결국에는 양을 많이 늘려야 돼요. 여러분 하위권 친구들은요. 그럼 하루에 몇 개씩 하는 것이 좋을까요? 몇 개? 하루에 5개? 아니고요. 50개입니다. 50개. You must be kidding, 선생님. 농담이시죠? But I'm not kidding. I'm serious. 진짜입니다, 여러분. 50개 선생님 하루에 어떻게 해요? 방학이죠. 겨울방학이니까 정규 수업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휘력이 약한 친구들은 월요일에 50개, 화요일에 50개, 수요일에 그 50개를 복습하는 거죠. 리뷰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다시 목요일날 또 시작. 50개, 50개, 그리고 100개. 그리고 마지막 일요일은 뭘 해야겠어요? 그 100개와 100개에 대한 200개에 대한 복습을 해주면 누수되는 것들을 어느 정도 막을 수가 있겠죠. 선생님 그렇게 한다고 과연 200개 다 기억할 수 있을까요? 물론 200개 완벽하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 여러분이 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 하루에 5개, 10개 이렇게만 외우면 보람만 있어요. 오늘도 5개 외웠구나. 보람만 있고 실력이 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력을 획기적으로 늘리려면 양을 쫙 늘리셔야 됩니다. 운동할 때도 여러분 몸을 만들고 뭐 근육을 키우려면 일단 좀 먹어야 돼요. 먹은 다음에 몸집을 불리고 그다음에 막 운동을 하고 뛰고 근육 부위를 연습하면서 근육을 만들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여러분이 몸집을 불려라. 이것을 꼭 기억하세요. 그러면 선생님 저는 중상위권이라서 단어를 50개씩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상위권 친구들은 좀 새로운 방식을 선생님이 제시 드리겠는데 먼저 한영어로, 한글에서 영어로 예를 들면은 초래하다. 여러분 초래하다 단어장에서 공부할 때 무슨 about이 있죠? 그렇죠. bring about이라는 구동사가 있습니다. bring about, 초래하다. 단어장에서 bring about을 보고 한글로 초래하다라고 하기보다는 단어장에서 여러분이 영문을 종이로 가려놓고 그 다음에 한글을 보고 초래하다가 뭐지? bring about. 이런 식으로 가면 말을 하거나 글을 쓰기 위한 적극적 사고 과정이 수반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억 속에 훨씬 더 오래 남게 됩니다. 꼭 해보시고요. 동시에 더 중요한 것은요. 이 부분인데요. 한영어로 하되 뭐를 많이 외워라? 동의어를 많이 외워라. 여러분 동의어. 그럼 같이 바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초래하다. 2개 더 드릴게요. 무슨 to, 무슨 in 이렇게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결과를 가져오다, 초래하다. bring about, 그렇죠. lead to, 결과, 그렇죠. result in. 그래서 선생님 학교에서 수업할 때도 학생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얘들아, 초래하다, 결과를 나타와 관련된 동의어를 3개 말해봐 하면은 bring about, lead to, result in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그게 무슨 소용이 있나요? 라고 한다면 영어에서는 같은 단어를 반복해서 쓰기를 극도로 싫어하거든요. 필자들이.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지문을 본다면 첫 문장에서는 우리의 무분별한 에너지 사용으로 인해서 환경 파괴가 일어났다라고 할 때 첫 문장에서 그런 결과를 초래하다 할 때 bring about 쓴 다음에 예시에서는 또 그걸 쓰지 않고 result in 쓴 다음에 마지막에서는 lead to 이렇게 paraphrase 한다고 하죠. 바꿔 쓰는 것들 여러분이 딱 눈치챌 수 있으면 글의 구조까지도 꿰찰 수가 있습니다. 글 쓴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이죠.
해서 중상위권 솔루션 선생님이 드렸고요. 네, 간단하게 어휘 이제 끝났는데요. 리뷰하겠습니다. 중하위권 공통입니다. 먼저 공통은요. 동사부터 외우세요. 동사부터 먼저. 동사가 힘입니다. 그리고 중하위권 친구들은 하루에 50개씩 몸집을 먼저 불리고 중상위권 친구들은 동의어를 최대한 많이 외우도록 하세요. 네, 선생님이 이렇게 2번, 3번 특히 1, 2, 3번 강조하는 이유는 선생님이 학생들 더 잘 여러분 잘 가르치고 싶어서 통역사가 되는 동시통역 같은 걸 공부를 했었는데 통역사들이 어떻게 공부하냐면 한글을 들으면서 동시에 영어로 바꿔야 되니까 단어가 어휘력이 정말 많지 않으면 어렵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선생님도 50개씩 계속 외우고 또 외웠어요. 그랬더니 정말 어휘력이 그 전보다 획기적으로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그 똑같이 여러분이 그렇게까지 따라할 필요는 없지만 나에게 맞는 것들을 잘 골라서 잘 적용해 보시면 이번 겨울방학 때 분명히 발전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어휘가 끝났고 두 번째 어법입니다. 자, 어법은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어법 문제를 풀기 위한 어법, 내신 학교 시험이나 수능 모의고사 말이죠. 그리고 독해를 일반적으로 정확히 잘하기 위한 어법이 있는데 선생님은 주로 위쪽에다가 초점을 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아래 것은요. 사실 독해를 잘하려고 문법을 공부하는 것은 구문을 많이 공부하시면 돼요. 특히 EBS에 굉장히 양질의 구문 독해 강의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맞는 것을 잘 골라서 구문을 공부하시면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커버가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시험, 스쿨 테스트나 또는 우리 학력평가와 관련된 어법 문제에 관련된 것 선생님이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성적별로 여러분이 어떤 식으로 공부할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먼저 공통은요. 학력평가나 내신 어법의 기출문제 풀이를 먼저 하세요. 그러니까 꼭 이론, 문법서를 두꺼운 걸 다 보고 나서 문제로 가겠다고 하지 말고 먼저 문제를 푸세요. 그래서 진단을 하는 거죠. 중하위권 친구들은 그 중에서 풀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문법 교재와 인터넷 강의 같은 인강을 통해서 해결을 하세요. 그래서 자기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은 계속 끙끙거리지 말고 선생님들의 명쾌한 강의를 통해서 계속 보시면은 반복해서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중상위권은 어떻게 하냐면 모든 인강을 또 다 들으면서 시간을 보낼 필요는 없어요. 해야 할 것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자, 그래서 중상위권 친구들은 어법 교재에서 이 문제에 틀린 부분 있죠? 내가 틀린 부분이 어느 단원, 뭐 수동태면 수동태, 분사구문이면 분사구문 그 해당하는 부분을 찾아서 공부하고 해결하고 모르는 것만 선생님들께 질문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시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겠습니다. 선생님, 문법책, 어법책을 찾아서 하라고 하셨는데 너무 막막합니다. 그 어떤 순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좋은 질문이에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아까 단어도 선생님이 동사부터 외우라고 했죠. 영어는 결국 동사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동사 나와 있고 3번도 동사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분사하면은 ing 형태의 현재 분사와 ed 형태의 과거 분사가 있죠. 하는 것, 되는 것. 그리고 부정사는 투부정사를 가리키겠고 V는 동사 원형이죠. 그리고 동명사는 마찬가지로 또 분사와 형태가 비슷한데 ing 형태로 명사 형태를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잘 보면 동사에 ing, ed를 가하거나 to를 붙이거나 또 ing를 붙이거나 그래서 이것은 선생님이 동사의 변신 로봇 이런 것처럼 동사의 변신 주로 기존의 문법책에서는 준동사라고 부르죠. 그것을 선생님이 동사의 변신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동사 관련된 챕터를 먼저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음에 두 번째는요. 수동태는 하느냐, 하다 또는 당하다. 하느냐, 당하느냐. 그리고 가정법은 이것이 현실이냐, 그렇지 않은 가정이냐. 그리고 조동사는 must have pp 이런 것처럼 뭐뭐 했으면 틀림없어 라고 하듯이 내가 볼 때의 어떤 관점을 제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어의 어떤 의지 같은 것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어렵지만 수동태, 하다, 당하다, 현실이냐, 가정이냐, 내 의지가 어떠냐, 즉 동사의 관점을 다루는 챕터가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분사, 부정사, 동명사, 수동태, 가정법, 조동사가 동사와 관련된 대표적인 챕터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먼저 하시기를 강추하고 선생님이, 그리고 끝으로 또 동사만 너무 해서는 안 되고 관계대명사나 접속사는 이거는 말과 말의 관계 또는 문장과 문장의 관계를 지어주는 말이죠. 그래서 연결장치라고 쓰겠습니다. 연결장치. 네. 그래서 동사 위주의 여러분 1번, 2번 동사 위주의 챕터들을 공부하고, 그리고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거나 관계대명사는 결국 앞에 선행사인 명사와 뒤에 동사의 관계를 맺어주는 거거든요. 결국은 동사랑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크게 해주시면은 여러분이 문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공부해서 마치 날줄과 시줄이 엮여서 여러분이 촘촘한 그물을 만드는 것처럼 여러분 어법 문제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문법책 공부가 애매하다면 선생님이 특히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노란색으로 표시한 분사, 수동태, 관계사, 이것만큼은 시험에 너무나 자주 나오기 때문에 꼭 먼저 해주기를 당부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런 이론을 역시 적용해 보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봤던 여러분 11월 학력평가 기출을 활용해서 약간 변형시켜서 여러분에게 한번 적용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문제 기억나시나요? 네, 좀 오래됐죠? This new way of painting, 이러한 새로운 그림을 그리는 방식이 was challenging to its public까지 보면요. challenging 하면은 도전적이다라는 얘기는 어떤 뜻일까요? 어렵다라는 얘기예요. 까다롭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새로운 인상주의를 얘기하는 거였어요. 이런 그림 방식은 대중들에게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런데 not only in 이런 뭐뭐라는 점에서 뿐만 아니라 but also in 이런 점에서도요 어려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이 뒷부분의 대을 판단하는 문제였거든요. 근데 둘 다 대시 있으니까 간단하게 보고 선생님이 짚어주고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방식이냐? in the way that it was made 해서 the way라는 명사 선행사를 받는 관계대명사 대수로 제대로 쓰였어요. 근데 이 부분은 시험 문제는 아니었으니까 넘어갈게요. 그리고 또 어떤 측면에서 어려웠느냐? 인상주의 그림들이 but also in was shown.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어려울 때는 출제자의 의도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면 also in 다음에 뭔가 지금 명사로 나와 줘야 되죠. 말이 하나 빠져 있죠. 대시 없다면요. 그래서 말이 하나 빠져 있고, 그 다음에 요 오른쪽을 보면 was 앞에 있는 주어가 있어야 되죠. was shown이 동사니까요. 주어도 빠져 있는데 요거를 동시에 앞에도 뒤에도 전치사의 목적어가 되면서 비동사의 주어가 되는 것을 동시에 해주는, 즉 앞에 명사까지를 포함해야 되는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는 대시입니까? 와십니까? 그렇죠. 많이 들었던 거죠. 와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 관계대명사, 선생님이 앞에 챕터에서 강조했었죠. 관계대명사를 꼭 먼저 보시라고 했었죠. 그래서 그 관계대명사에 해당하는 문제가 11월에 여러분이 치렀던 문제였습니다. 어법 문제였습니다. 선생님, 한 문제에 그냥 우연히 그렇게 나온 게 아닐까요? 네, 좋은 질문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하나 더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이번에는 9월에 봤던 건데 조금 기니까 핵심만 찝어드리겠습니다. These things는 여러 가전기구, 가전제품을 가리키는 말이었어요. 그 지문에서는요. 그래서 these things, 커마는 마치 한숨 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요. 이렇게 시간을 줄여줬지요. 하고 잠깐 중간에 부가적인 정보를 앞에 주어에 대해서 제공한 거기 때문에 문장에서 필수 요소로서의 지위를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건너뛰는 거죠. 그래서 주어가 these things, 이런 것들이 allowing 해서 지금 동사에다가 동사의 변신 형태죠. 아까 선생님 말씀드린 거죠. 동사가 ing로 변신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동사가 변신했다, 동사의 밑줄이 그어져 있다 할 때는 여러분이 문장의 구조를 반드시 보셔야 돼요. 문장의 구조를 보셔야 됩니다. 근데 문장의 구조를 나타내는 거, 그것은 접속사와 또 관계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allowing 하고 잘 관찰해 보면 서두르지 말고 관찰을 해보면 and라는 말이 딱 눈에 띕니다. 그래서 allowing 어쨌든 이게 맞든 틀리든 동사니까 동사 형태니까요. allowing and got rid of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 어느 쪽으로 병렬 구조의 통일을 시켜줘야겠어요, 여러분. 접속사로 병렬 구조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네, 어떻게 통일을 시켜야 되겠어요? 이러한 것들이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을 허락하면서 이런 직업들을 제거하면서 하고 끝나버리면 문장에 동사 없는 문장이 된 거죠. 네, 그래서 got rid of 과거형이죠. 그래서 이것은 allowed 이렇게 과거 형태로 여성들의 이런 물건들이 등장해서 여성의 시간이 많아져서 노동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해주었고 다른 가사와 관련된 집안일과 관련된 직업들이 없어졌구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포인트는요. 이 문제를 지금 여러분이 푸느냐 못 푸느냐 보다는 어디 나왔냐. 동사 변신한 거죠. 그래서 동사와 관련됐으면서 네, 여러분이 분사 구문의 잘못된 형태 ing를 보여주는 것이면서 동시에 문장의 구조와 관련된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11월, 9월 모두 관계대명사 그리고 분사 구문, 동사와 관련된 그러니까 여러분 어법은 무한한 바다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정해진 범위 내에서 문장의 형태만 바꿔서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넘사벽, 넘지 못할 4차원의 벽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어법이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랄게요. 자, 이제 선생님이 어휘와 어법을 잘 마무리했고 벌써 굉장히 많은 양을 공부한 것 같죠. 선생님도 많이 준비했는데 여러분이 초롱초롱 열심히 눈 뜨고 공부하는 걸 보니까 더 힘이 나고 남은 후반부에서도 더 집중하면 더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So, please try to stay focused because I have even greater things in store for you. 후반부가 더 중요하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힘을 내서 들어보시죠. 네, 구문인데 모든 문장은 아무리 긴 문장도 SVC, 서비스라고 선생님이 부르고 싶은데요. SVC 구조로 분석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S는 주어, V가 동사, C가 목적어이자 보어이다. 이거를 O로 써서 목적어를 따로 구별해도 되지만 동사의 오른쪽을 보충해준다는 의미에서 다 C로 선생님이 통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쨌다는 것이냐? 여러분, 긴 문장, 길고 구조가 복잡한 문장이 어렵죠. 그런 문장을 골라서 이것으로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제일 중심되는 게 동사입니다. 중심 동사라고 선생님이 써드릴게요. 중심 동사. 문장이 길 때 연습을 이렇게 해보세요. 동사를 먼저 찾으세요. 중심 동사. 단 하나의 중심 동사. 그 다음에 주어의 핵심을 찾으세요. 주어의 핵심. 명사로 이루어져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충하는 말, 보어의 핵심, 보어 목적어의 핵심을 찾으세요. 그 다음이 중요한데 문장이 이제 길어진 것을 우리가 파악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양쪽에 이 말들을 길게 만드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말들이 주어를 길게 만드느냐? 가장 단골 손님이 that과 약간 올라갔습니다. which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분사 ing, 과거 분사 ed나 pp 형태. 그리고 또 전치사로 시작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표적인 것들만 선생님이 나열을 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문장은 중심 동사를 찾으시고 그 다음에 주어의 핵심을 찾고 목적어 보어의 핵심을 찾은 뒤에 이런 말들로 살을 붙이는 것을 여러분이 파악하시면 모든 문장 파악이 가능합니다. 이런 연습을 오늘 같이 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최근에 11월에 봤던 학력평가 32번 문제를 선생님이 활용을 했습니다. 조금 긴데 이 방법대로 해볼게요. 먼저 동사를 찾으라 그랬죠? The connections made인가요? shared인가요? 동사를 찾는 거예요, 지금. made, shared, provide. 세 가지 중에 어떤 게 중심 동사일까요? 좀 따져봐야 됩니다. connections made through 하면 연결이 through를 만들었다? through는 통하여죠. 무엇을 통하여 만들어진 이렇게 꾸며주는 수식 관계겠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죠. shared인가요? through 다음에 지금 목적어가 나와야 돼요. 무엇을 통하여니까. 그래서
made through shared는 PP 형태의 ED 형태의 형용사일 뿐입니다. 공유하는, 공통의. 그래서 공통의 공유되는 음악적 열정을 통해 만들어진 연결고리들이 제공해 주는데 무엇을 제공해 주느냐? 센스를 제공해 줍니다. 이런 구조죠. 그리고 물론 주어의 핵심은 connections였고요. 그럼 여기다가 적용해서 선생님과 함께 써보겠습니다. 중심 동사는 provide였죠. 네, provide가 됐고, 그리고 명사의 핵심은 connections. 더를 생략했습니다. connections. 그리고 connections provide a sense. 골격은 이겁니다, 여러분. connections, 연결고리가 provide, 제공해 줍니다. a sense, 감을요. 어떤 감인지, 어떤 연결고리인지가 뒤에 붙은 거죠. 그래서 이게 꾸며진 말들이 선생님이 아까 앞 화면에서 제시해 준 것 중에 connections made, 만들어지니까 ED 형태가 된 거죠. 과거분사. made through 해서 뭐 음악적, 공유된 음악적 열정을 통하여 만들어진 해서 과거분사형으로 뒤에서 꾸며주는 방식이었고, sense는 뭐였냐면 sense of 이렇게 갔죠. 그래서 sense of security 하니까 전치사 덩어리, 전치사 구가 꾸며준다 그랬죠. 전형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길지만 이런 공식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둘씩 연습을 해간다면은 긴 문장에 충분히 적응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구문 공부 방법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위권 친구들은요. 하위권 친구들은 어법 구문은 이렇게 겹치는 게 많기 때문인데 어법이나 구문, 뭐 EBS에도 굉장히 우리 좋은 강의들이 많으니까 그 기본 인강을 반복해서 들어보세요. 잘 모르겠으면 선생님들이 굉장히 천천히 잘 설명해 주시니까 반복해서 듣다 보면 여러분 이해하는 때가 옵니다. 네, 그리고 평소 공부할 때 해설지, 문제집 같은 데 뒤에 한글 해석을 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내가 이해 안 되는 문장이 어떤 것인지를 해설지를 통해서 대놓고 하세요. 대놓고 보면서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중위권 친구들은 어법과 구문 인강을 발췌해서 들으시기를 선별적으로 들으세요. 다 듣지 말고. 그리고 이제 상위권 친구들과의 공통된 이야기인데 길고 복잡한 문장, 요것만 요즘에 뭐 PDF나 한글 파일로 EBS에도 잘 올라가 있죠. 그런 것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긴 문장만 고르세요. 긴 문장 수집가가 돼서 그곳에 덕후가, 요즘에 덕후하는 말도 뭐 쓰는데 긴 문장만 모아서 여러분이 계속 보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긴 독해 정도 충분히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상위권 친구들은 좀 스스로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강을 꼭 다 길게 볼 필요는 없어요. 이제 거의 한 75% 정도 이제 끝났습니다. 결국 지금까지 어휘, 어법, 구문을 한 거는 어떻게 보면은 종착역이 독해였어요. 독해를 잘하기 위한 건데 그 독해를 잘하는 방법 선생님과 함께 발상의 전환으로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죠. 네. 큰 그림 그린다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시나요? 요즘 유행하는 말이죠. 빅픽처. 야, 너 어렸을 때 그렇게 뭐 속썩이고 그러더니 지금 보니까 이렇게 잘 됐네? 너 큰 그림 그린 거니? 뭐 이렇게 농담처럼 던지기도 하는데 영어 독해에서도 큰 그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큰 그림은 뭐냐면 숲과 나무라는 비유를 들어보셨죠? 숲을 먼저 보고 나무를 본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빅픽처라고 나와 있는데 선생님이 알려드릴게요. 빅픽처, 큰 그림을 그리는 방법은 먼저 첫 문장은 꼼꼼히 좀 읽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분위기를 파악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세팅, 어떤 배경을 잘 알기 위해서 한 두세 줄은 꼼꼼히 잘 읽으시고 그 다음에 숲을 나타내는 표현을 여러분이 찾아보셔야 됩니다. 큰 그림 표현이 있어요. 이 다음 화면에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숲이 되면 이제 그 다음에 나무, 문장을 보시면 되죠. 근데 처음부터 여러분 선생님이 학생들 뭐 야자 감독하고 그러면서 보면은 막 문장을 해석하고 열심히 하는데 문장 안에 너무 들어갈 때가 있어요. 전체 구조를 보지 못하면 그 문장이 갖는 진짜 의미를 알기가 힘들고 그런 부분에서 어려운 문제들이 내신이든 수능이든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글의 구조를 꼭 여러분이 이렇게 신경을 좀 써주세요. 숲을 나타내는 큰 그림 표현이 크게 5개를 선생님이 준비했는데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먼저 실험 연구, research, study, experiment 같은 것들은요. 실험에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그렇죠. 실험의 결과가 가장 중요합니다. 결과를 나타내는 동사 많이 들어보셨죠?
보여준다 해서 show, proof, 입증하다, 보여주다, suggest, 제안하다. 또 있어요. 조금 어려운 동사로 입증하다. DE로 시작하는 거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demonstrate. demonstrate. 또 예증하다. 이거는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입증하다가 demonstrate고 그림 그리듯이 보여주면서 예증하는 것은 illustrate가 있습니다. illustrate. 네. 그러면 실험 지문을 보면 여러분이 실험의 목적과 설계도 중요하지만 결과가 나타나는 그 동사가 어딘지를 찾으세요. 그러면 편안하게 나머지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 선생님이 2번과 4번을 가장 강조하고 싶은데 통념 뒤집기. 통념이 영어로 뭐냐면 conventional wisdom. 좀 어렵죠? 지혜는 지혜인데 conventional. 너무 상투적이다. 오래됐다라는 것이죠. 통념은 뒤집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념이 처음에 나오면 언젠가 이렇게 딱 뒤집혀지는 이 지점, 변곡점이라고도 하죠. 수학에서는 변곡점, 터닝 포인트를 찾으셔야 됩니다. 또 이런 표현도 있죠. People often think that students cannot improve their English in a short period of time. 학생들은 단기간에 영어 실력 올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라고 흔히들 말하지만 in fact, that's not true. That's not the case. 그렇지 않습니다. 단기간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하면 통념이 뒤집어지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초반에 통념을 보면 뒤집어지는 부분을 찾는다는 것이죠. Popular prejudice는 대중의 편견, 비슷한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발견하면 변곡점을 찾아라라는 것이 포인트였고 굉장히 많이 나오는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3번은 가장 흔한 건데요. 일반적인 연결어죠. 그래서 for example 하면 여기서부터 구체적인 내용, 예시가 시작되는구나. In other words 얘기하면 이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일맥상통하겠구나. 다시 말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도 어떤 대응을 이루는 표현인데 후에는, 나중에는 later죠. 그러면 처음에는이라는 표현이 조금 생소하지만 initially, 처음에는 이랬지만 later 바뀌었다. 이런 말들을 찾으면 또 initially 말고도 in the beginning, at first, in the first place 이런 말 다음에 나중을 찾아보면 되겠죠. 어떻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했는지 이런 것이 3번이었고 선생님이 단연코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4번. 아까 말씀드렸죠. 2번, 4번이 가장 강조하고 싶은데 특히 4번. 메시지를 전달할 때 강조하고 싶을 때는요. 그와 반대되는 것을 같이 제시해서 대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흔한 수사법 중에 하나인데 예를 들어서 동양에서는 존댓말이 사람들이 존댓말, 우리나라에서 특히 존댓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그럼 the east가 나왔어요. 동양. 그러면 서양으로 대조할 가능성이 농후하겠죠. 그래서 the west. 그러니까 the east를 여러분이 발견하면 또 west는 없나라고 미리 찾아보는 거죠. 큰 그림을 보는 거예요. humans. 이것 좀 재밌고 어려운데 인간 나오면 인간에 대조되는 건 뭐가 있을까요? 인간. 여러 가지가 되는데 동물, 그 중에서도 영장류, 침팬치, 고릴라, 오랑우탄 같은 것들이죠. 많이 봤을 거예요, 여러분이. 좀 어려운데요. primates 읽어보세요. primates. 그러니까 이런 질문 많이 봤을 거예요. 인간과 동물, 또 영장류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둘 다 뭐 도구를 사용할 수 있지만 동물들은 우리가 가진 비판적 이성의 사고를 하지 못한다. 이런 지문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에 반대는 동물이나 영장류. 이거를 머릿속에 도식화를 딱 시켜놓으면 훨씬 빠르게 읽을 수가 있겠죠. 정부의 반대는 또 뭘까요, 여러분? 정부가 늘 규제하려고 하는 대상. 기업이죠. 기업은 companies 해도 되지만 business가 조금 더 정확한 뉘앙스가 딱 맞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government 나오면 비즈니스에 있는 거 아니야? 공공 영역 나오면, 공적 영역 나오면 사적, 민간 영역 나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영어에서 강조하고 싶은 표현인데 it is necessary for us to 이렇게 뭐 가면은 필요하다, necessary, needed 이런 표현이 있고 not A but B, A라기보다는 B다. A rather than B, B라기보다는 A다. 이런 표현들도 어느 하나를 부각하기 위한 표현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in fact, 선생님이 아까 말씀드렸어요. 사실은 그렇지 않다. 학생들이 단기간에도 제대로 된 방법으로 공부하면 충분히 영어 잘할 수 있다. 사실 말이야. in fact, 사실 여러분 잘 몰랐죠?
가능합니다. 이렇게 강조하는 표현이 인팩트예요. 그래서 앞으로 독해할 때 인팩트를 보면 그 문장에 임팩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을 명심하면 큰 도움이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 without은 전형적인 영어에서 가장 강조할 때 쓰는 표현이 without이죠. 유명한 팝송 중에 without you 이런 노래가 있죠. 너 없으면 못 살아. 그러니까 영어에서도 가장 강조하고 싶을 때 without 없으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이 without을 발견하면 혹시 굉장히 강조하는 것이 아닌지를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5가지 조금 많았지만 여러분 하나라도 2개, 3개라도 머릿속에 여러분이 꼭 새겼으면 좋겠고요. 역시 적용을 해보고 가겠습니다. 네, 11월 얼마 전에 왔던 20번인데 이게 너무나 잘 드러난 질문이어 선생님이 꼭 소개를 드릴게요. Parents may often claim. 네, 부모님들은 may often claim. claim은 약간 논쟁의 소지가 있는데 내 생각 주장하는 게 claim이에요. 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이렇게 종종 주장합니다. That they spend a lot of time with their children. 나 우리 자녀들이랑 아이들이랑 시간 많이 보내라고 주장할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통념이겠죠, 여러분. 통념. 네, 통념이 언제 뒤집어질지를 여러분이 이 변곡점을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 글을 얘기를 하다가 that is는 that is to say. 다시 말하면 이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 앞두 문장은 이게 표시를 잘못해요. 반대가 아니라 일맥상통하는 표현이 되니까 둘 중에 하나만 읽어도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말이야. 근데 같이 시간을 보낸다고 하지만 자세히 읽어보면 아이들은 장난감 가지고 놀고 엄마 아빠는 TV 보고 같이 있을 뿐이야 라는 것을 얘기하니까 아직 통념이 뒤집어지지는 않았어요. 자, 이제 뒤집어질 차례인데요. What is needed? 아까 선생님이 what is necessary 이런 강조 표현이 있었죠. 진짜 필요한 것은 해서 이것이 강조하는 표현이고 active engagement with children. 여러분 진짜 수준 높은 표현 나왔네요. 한번 읽어보세요. active engagement 하면 적극적인, 아주 적극적인 참여, 관여입니다. 참여나 관여를 engage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 동의어, engage가 관여시키다, 참여하다거든요. 그러면 engage의 동의어 참여하다, 참가하다 뭐 있어요? participate in이 있죠. take part in. 그래서 후반부에 가면은 active participant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핵심인 거예요. 바꿔 쓴 거예요. 진짜 필요한 것은 아이들과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는 거고 마지막에 가서 적극적인 참여자가 되세요. 똑같은 얘기 하는 거죠. 네. 그리고 그래서 이 부분이고 또 in other words, that is가 있었죠 앞에. 이 두 문장의 관계는 또 일맥상통하겠죠. 다시 말하면 하고 있죠. 그리고 it is not A but B니까 뒤쪽을 강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진짜 필요한 건 뭐냐? 단순히 옆에 있어주는 게 아니라 but it means being an active participant. 적극적인 참여자가 되어서 같이 활동에 참여해 주는 겁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구조를 나타내는 표현을 여러분이 방학 때 독해와 관련된 인강을 들으면서 하셔도 되고 선생님이 알려준 것들을 참고해서 여러분이 기존에 풀어봤던 기출문제 같은 것들을 다시 한번 접근해 보면 글의 구조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할 거고 글의 구조를 봐야만 등급 업이 될 수 있습니다. 독해 공부방법 리뷰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하위권 친구들은요. 어려운 것을 풀어서 점수를 벌어드리려고 하기보다는 쉬운 것을 다 맞춰서 점수를 잃지 않도록 하는 전략을 쓰세요. 학력평가로 치면은 장문독해 마지막 페이지 8페이지에 있죠. 이거 시간만 주어지면 다 맞아요. 근데 시간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간 줄이는 연습을 해야겠죠. 장문독해 빨리 정확히 풀고 주제 제목 무관한 문장 일치불일치 이런 것들은 할 수 있는 것을 잃지 않도록 하세요. 중위권 친구들은 어려운 문항 여기 가져왔습니다. 딱 이 5개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빈칸 채우기, 문장 삽입, 글의 순서, 어휘어법. 여기를 정복해야만 안정적인 상위권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거의 학력평가로 치면 요즘에 절대평가가 돼서 이제 100점을 노리려는 친구들도 많은데 안정적인 상위권이 되려면 이 5개 유형을 완전히 정복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위권 친구들은 느낌으로, 감으로 풀었던 것을 이제는 확신으로 풀 수 있게 하라. 굉장히 좀 추상적인 말이죠. 어떻게 하면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친구들이 물어봤을 때 야, 이거 어법 문제 왜 4번이라고 했어? 왜 what이라고 했어? 하면은 그냥 그런 것 같아라고 했었다면은 이제는 그 친구한테 확실하게 자신 있게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친구가 안 물어본다면 거울에다가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확신을 여러분이 가지도록 하시면 안정적인 상위권으로 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대부분의 선생님이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학교 내신 대비죠. 이것이 여러분의 발목을 잡을 때가 있어서 2학년 때는 어떻게 하면 더 비약적인 발전을 할 수 있을지 선생님이 알려드리겠습니다. 1번, 내신은요 결국 시험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물론 범위 외에서 나오는 학교들도 일부 있겠지만 교과서 뭐 3과 1, 2, 3과다 범위를 여러 각도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여러 번 봐줘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1, 2, 3과를 읽을 때 처음에는 뭐 주제를 파악해 보는 거죠. 각 단락의 주제를 말해보면서 공부를 쫙 해요, 한번. 그 다음에는 선생님이 강조해 주셨던 어법 부분만 쫙 다시 한번 훑어보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볼 때는 논리적인 부분, 글의 순서나 문장을 삽입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죠. 그런 관점에서 이 지문은 문장을 넣는 것으로 한번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여러 각도에서 이렇게 한번 저렇게 한번 여러 번 보면은 그 사람이 잘할 수밖에 없어요.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학교 시험은 많이 보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네, 이번 정말 재밌는 질문이죠, 여러분. 본문 외워야 돼요? 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문 외워야 되나요? 네, 본문은 외울 만큼 많이 보셔야 됩니다. 좀 허무한 답변일 수도 있는데 외울 만큼 많이 본다는 얘기는 이런 거예요. 선생님 어떻게 많이 봐요? 창의적으로 해보세요. 여러분 스마트폰을 꺼내서 녹음 기능이 다 있죠. 녹음기에다가 본문을 여러분의 멋진 목소리로 녹음을 조금 빠르게 하세요. 발음이 꼭 좋을 필요 없어요. 알아들을 수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녹음하고 등하굣길에 계속 들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뭐 K-팝 노래 좋아하는 노래 들으면은 흥얼거리게 되듯이 본문도 흥얼거리게 될 때가 와요. 본문을 흥얼거리면 잘 볼 수밖에 없죠. 익숙하기 때문에. 그런 창의적인 반복을 선생님이 꼭 단어 하나하나까지 다 외워야 될 필요가 없고 여러 번 반복하시면 됩니다. 3번도 중요한데 선생님이 2번, 3번 또 강조를 드릴게요. 머리에 넣는 공부, 독서실에서 도서관에서 문장 쓰고 한글 쓰고 이런 공부 많이 하는 거 선생님이 봤습니다. 머리에 계속 넣으시는 거죠. 근데 넣는 공부가 끝나면 꺼내는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이걸 안 하는 친구들이 꽤 많아요. 상담을 해보면. 그래서 꺼내는 공부가 뭐죠, 선생님? 예상 문제를 가지고 문제 풀면서 공부하는 거죠. 시험 시간은 머리에 넣는 건가요? 머리에 있는 거 공부한 거 다 꺼내서 적재적소에 넣는 것이 시험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문제집이든 어디서 얻은 어떤 문제든 여러분이 직접 만든 퀘스천 그런 거든 학교 선생님이 강조하신 것이든 그런 질문을 가지고 질문에 답해 보면서 여러분이 공부하면 여러분이 부족한 부분이 잘 채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꺼내는 공부 반드시 하셔야 돼요. 1단계는 넣고 2단계는 꺼내야 돼요. 서술형을 정복해라. 이건 너무나 방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다음 화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술형 정복은 일단 유형을 아셔야 되는데 크게 선생님이 3가지로 나눴는데 영어 작문 유형입니다. 여러분 단어를 막 배열하는 것이죠. 그리고 필요한 것은 형태를 변화시켜서 적절한 문장을 써라. 많이 보셨죠?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은 연습해서 익숙해지는 방법밖에 없는데 단원이 끝날 때마다 그 스토리가 끝날 때마다 예상 문장을 선생님 볼 때는 한 5개 정도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하신 그런 강조하신 것 같은 문장들을 골라서 한글을 쓰고 영어로 옮겨보는 건데 선생님이 아까 가르쳐준 SVC라고 그랬죠. 동사 먼저 쓰고 그 앞에 좌우에 주어와 목적어 보호하고 살 붙이는 이런 연습을 영작을 한 5개씩 계속하면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잘 안 되는 부분은 선생님께 질문을 하고 또 교과서 자체에 영문이 답으로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영어 작문을 꼭 정복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주제 요약인데 이거는 채점하는 선생님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선생님들이 어떻게 채점할까요? 키워드를 포함시켜주는지를 판단해서 채점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정답이 영어 요약하는 정답이 지구온난화의 부작용 해서 The side effects of global warming 이렇게 돼 있으면 넓은 키워드 하나는 넓은 거 넓은 키워드 또 하나는 좁은 키워드. 예를 들어서 넓은 것이란 글로벌 워밍이라는 좀 지구온난화라는 넓은 키워드. 그게 어쨌다는 얘기냐? 부작용, 우리에게 부작용을 미친다라는 좁은 키워드 side effects. 이렇게 2가지를 포함하는 연습을 계속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글의 핵심을 딱 2가지 단어를 뽑아서 연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서술형 문제에서도 조금씩 향상될 수 있을 거고 마지막으로 정보 찾기 유형이 있는데 정보 찾기는 지시어죠. 지시어. 뭐 글을 읽고 있다가 this fact, that phenomenon, such a problem 나오면 학생들이 이러한 사실, 그런 현상, 이런 문제 이게 뭔지를 정말 자세히 알고 있을까라고 궁금해하게 돼요. 출제자들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this, that, such a 이런 것들이 나오면 바로바로 해결을 해보세요. 아, this fact 이러한 사실이 가리키는 바가 앞에서 무엇이지? 이것을 끊임없이 여러분이 찾아가면서 하면 훨씬 서술형에 있는 여러분의 빈 그 갭을 채워 나가실 수 있을 겁니다. 한 30분 정도 선생님이 굉장히 길게 여러 가지를 충분히 말씀을 드렸는데 30초 리뷰를 해드릴게요. 어휘, 양을 급격히 하위권 친구들 50개씩 하시라 그랬죠. 그리고 반복하라 그랬죠. 중상위권 친구들은 동의어, 아까 초래하다, result in, bring about, lead to, 그리고 cause 이런 단어도 있었죠. 그리고 어법은 동사 관련 단원, 수동태, 분사구문, 투부정사, 동명사 같은 것들 그리고 관계대명사 위주로 공부하라 라는 말씀을 드렸고 문장 구조는요. 길고 복잡한 문장만 수집을 하라고 했죠. 그래서 거기에 집중해서 보시면 여러분이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독해는 해석만, 번역 해석만 하지 말고 구조를 파악하라고 선생님이 말씀을 드렸고 그 구조는 결국 큰 그림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5가지 포인트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선생님이 통념 뒤집기와 대조의 어떤 그런 수사법, 그런 글의 구조를 말씀드렸죠. 한번 꼭 다시 보세요. 네, 여러분 3C 공부법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confront, 여러분의 약점을 회피하지 않고 직면하시고요. 그리고 customize, 남들이 한다고 이것저것 따라가지 마시고 나한테 맞는 옷을 입으셔야죠. customized 된 공부를 하시고요. 끝으로 consistently, 결과가 안 보이는 것 같아도 이미 여러분 훌륭하고 지금 발전하고 있어요. 그것이 나타나는 시간이 필요할, 인내와 기다림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래서 consistently 멈추지 않고 하시면 우리 오바마 미국의 전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Can you change your English? Can you improve your English? 한번 대답해 보시죠. 같이요. Yes, we can. Yes, we can. 네, 여러분 집중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정말 보람 있는 겨울방학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